안녕하세요. 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인사이동의 유형, 그리고 그거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신 분은 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이신 홍성. 충남 홍성이 아니고요. 이름이 홍성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1월호에 실렸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와 노동자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일을 주고 돈을 주고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요, 사용자는 그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와 그리고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같이 이제 근로계약하고 실제 이제 일을 하고 일을 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든지, 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든지,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기업 내에서도 인사 발령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업 그룹 있잖아요.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뭐 이런 그룹 내에서 기업 간 인사 발령을 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보, 전직, 전출, 전적,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실무상으로는 그냥 막 이렇게 쓰긴 하는데, 노동법상 이 개념들은 다 구별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중요하죠. 한간에는요, 요 전직만 들어가 있으니까 법조문에서 왜 전직이라고만 규정했겠느냐.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건 전직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 전직이라고 하는 게 그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 학설에 이거를 해석하는 분들의 이 생각 차이는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법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보와 전직 먼저 보면요. 자, 개념. 자, 전직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기업,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 안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 명령을 전직이라고 법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나눠서 직무 내용을 바꾸면 전보, 그리고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냥 합쳐서 뭐 전직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직에 대해서는요,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 아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직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자는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 무제한적인 권한을 줘버리면 이게 악용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자르고 싶다. 근데 자르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정당한 명령권을 행사해서 어디 울릉도로 발령을, 이러니까 꼭 울릉도가 나쁜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가족하고 떨어져서 내려보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강원도로 보냈다가 또 1년 있다가 부산에 보냈다가 광주에 보냈다가 이러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일정한 제한을 이제 하는 거죠. 법에 위반되거나 뭐 권리남용에 해당되면 이건 무효다. 근데 그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교량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의
과정에서 신의식상 절차를 거쳤느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전직의 정당한 이유는 세 가지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느냐. 요 세 가지 요건을 대법원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업무상 필요성 먼저 보면, 자,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의 능률 상승, 근로자의 능력 개발, 그 다음에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업무 운영의 활성화, 기술 혁신, 기업 재편에 따른 인력 조정, 직장 질서의 유지 회복, 근로자 사이의 어떤 협력 관계 회복,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는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 왔고, 또 그 목적이나 취지,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목적이나 취지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확립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명령 낼 때 누가 이런 거 다 기록합니까? A라는 사람을,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구로 발령내고 할 때 인사명령, 부산 지점에서 대구 지점, 이렇게 내지. 자, 이 사람을 부산 지점에서 대구 지점으로 낸 이유는 이런 거고, 이 사람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했고, 아니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했고, 이런 거를 누가 인사명령에 다 남기나요? 근데 남겨놓으면 좋겠죠. 그런 의견인데, 좀 약간은 좀 비현실적인 조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근로자가 지나치게 생활상의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사용자한테 막대한 그 인사명령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재법 판결이에요. 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근로자한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하는 거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처분이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예측할 수 있느냐, 감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직무 내용이 바뀌어서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있느냐, 근무 장소가 변경돼서 출퇴근이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그리고 기존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사람이 받는 어떤 특수한 이익이 있었는데 이 전직을 하면서 그 이익이 얼마나 상실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판례 하나 보면 행정법원 판결인데요. 자, 일산에서 살면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던 사람을 갑자기 대전 지점으로 발령을 냈어요. 발령을 냈는데 이 자체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업무상의 필요성, 영업상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기 위해서 회사가 이사비용도 지급해주고 주택 자금도 대출해주고, 그리고 일정 기간 종전 월급을 지급했다. 이거 좀 수상한데? 왜 종전 월급을 지급했지? 어쨌든 대전 지점으로 가면서 깎였나? 이렇게 보조를 해줬다면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 느낌상 이거는 그냥 보낸 거예요. 이 근로자를 괴롭히려고 보낸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판결에서 좀 이렇게 득을 본 게 아닌가 싶은 약간의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느냐. 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그건 정당한 거예요. 울릉도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동의한 거죠. 그러면 그 인사명령은 정당한 거예요. 근데 자, 어쨌든 전부처분 등에서 근로자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근로자와 협의해서 결정했느냐,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게 안 했으면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참고 요소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인사이동의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조에서 협의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따르면 무효라는 거죠. 약속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근로계약에 보면 근로계약은 당사자와의 계약이잖아요. A라고 하는 근로자하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일하고, 이게 딱 근로계약상에 찍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보명령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근로자분들은 자기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만약에 어떤 내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디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근로계약을 맺어서 근무하게 된다라고 하면 계약서의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가 요구할 수도 있겠죠. 정말 회사가 이렇게 아쉬워서 이렇게 스카우트에 가는 경우라면, 뭐 안 그러면 회사가 뭐 굳이 그렇게 근로계약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그러신 분들은 계약서를 초기에 좀 잘 써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이제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진부화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좀 그 공장에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때문에.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채용을 했는데 누가 또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이 양반을 이제 막 돌릴 수도 있어요. 막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못 박아 놓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쟁점. 자, 전직이 징계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플러스 동일 사유로 전직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면, 자, 전직 처분에 의해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 사실상 전직 처분이 징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징계와 전직 처분을 하나의 징계로 보고 징계 양정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은행 직원인데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 처분을 받고요. 플러스 역직위, 그러니까 직위가 내려간 거죠. 역직위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봉 처분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역직위, 그러니까 내려간 그 직위, 그러니까 부장에서 차장으로 내려보냈는데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게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감봉과 동일한 징계 사유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하나의 징계다. 그러니까 징계를 두 개를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한지 여부를 묶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된다. 전부나 전직을 할 때. 부당노동행위는 이제 그 노조에 들어가 있다는 걸 가지고 탄압하는 거죠, 회사가. 자,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실제 이유는 제가 노조 활동을 하니까 쟤를 절로 보내버려, 이건데,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서 전직 처분을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들통났어요. 실질적인 이유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간 이동을 좀 봐야죠. 전출, 전적. 자, 전출은요, 원 소속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소속해 있으면서 뭐 휴직, 장기 출장, 파견, 사회근무 등 그런 회사의 처분에 따라서 요 원래 기업에서는 그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에서 그 지휘 감독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일종의 이제 그 소속은 여기인데 일은 다른 데서 하는, 이런 걸 전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적. 전적은 아예 이제 기존 그 고용 기업하고는 근로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기업하고 다시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걸 이제 전적이라고 합니다. 자, 전보나 전직은 기업 내 인사 이동이고요. 전출, 전적은 기업 간의 인사 이동이죠. 그래서 기업 간 인사 이동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달라져요. 이거는 근로조건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보나 전직에 비해서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자, 정당성 요건 보면 첫 번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전출은 업무지휘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소속이 바뀌진 않지만. 그러니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민법 제657조 제1항에는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적은 사용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예요. 사용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업무지휘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사용자 자체가 바뀐 거예요.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동의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묵시적 동의, 그냥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일하고 있는 걸 동의로 볼 수 있는 그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이의 없이 상당 기간 정상적인 근무를 했으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걸로 보아서 효력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판결에서요, 이렇게 인정을 해놓고
묵시적 동의를 했으면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단 근로자가 부득이 그 인사명령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면 동의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 의사를 표명 안 했으면 묵시적 동의를 한 걸로 보겠지만, 그 동의한 게 뭐랄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 막 잘릴 상황, 부당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효력이 없는 거다라고 이제 본 거죠. 뭐 맞는 판결이죠, 뭐.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동의를 그때그때 받기 뭐하니까, 입사할 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그룹 내에서 기업 간 인사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입사 시에 그룹 내 전적에 관해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요, 사용자가 기업 그룹 내 전적에 관해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두면 인사이동 시킬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만 그렇게 할 때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 그룹 내에 뭐 모든 기업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들을 명시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취업규칙이나 잔치협약에 계열사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 요 한 문구만 넣었다고 해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 공채로 입사해서 우리는 계열사 간 인사이동을 시켜요, 그거 인정 뭐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전출이나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다고 볼 순 없다. 그래서 뭐 근로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은 상세하게 그 근로조건의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명시를 기업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성 요건의 두 번째,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좀 그런데, 관행이 확립돼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 근로자의 동의를 안 받고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고,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인 어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승인이 돼 있고, 구성원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 있다면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가 없어도 전적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그런 판결이에요. 이제 여기서 글 쓰신 분도 그랬어요. 다만 이렇게 판시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판결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정도의 관행이 성립돼 있다고 보고서 전적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무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기존 그대로 해왔으니까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경기도 오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 그러니까 이전 근로관계 있죠. 누적된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넘어갈 거냐. 이건 주로 이제 전적에서의 문제겠죠. 자, 전적의 경우에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새로 이적한 기업이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그룹 내에서 근로관계 많이 승계해 가죠. 승계해 가는데 이것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당사자 사이의 전적에 관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대법원이요, 자,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등이 있다.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거고요.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전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판결을 했어요. 이거는 근로계약을 판단하는 가장 당연한 판단이죠. 뭐 이전 거를 승계해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새로
이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새로 입사하는 거잖아요. 뭐 승계해야 될 의무가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의무를 지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그룹사 간 이동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피해를 주는 뭐 그룹 내 그런 관행들은 별로 없겠죠.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하나 더 보면 이 똑같은 판결에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관행상 보니까 그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시켜서 직급하고 호봉을 산정을 했고 이전된 회사에 이적된 회사에서 10년 근속상을 줬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그 전적한 회사가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사실관계만 가지고 이게 아마 요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뭐 다른 문제가 생겼나 보죠. 그러니까 회사는 받아들인 회사는 왜 우리가 뭐 그런 근로관계까지 받아야 돼? 아니다 라고 했고 근로자는 아니 근속도 다 인정해줬고 했으면 근로관계 승계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명시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지같은 경우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안 그러면 피보입니다. 자 명심하시고요. 왜 안 넘어가? 예. 제가 원래 이제 그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 쓴 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해고하기 전에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용자가 가진 인사명령권을 가지고 근로자를 괴롭히고 이게 이제 해고로 같이 이어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규제를 하고 대안을 찾아볼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졸업 논문을 좀 쓰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논문은 아주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사명령권에 대한 제한을 어디까지 둬야 될까 이제 이런 게 좀 뭐 학설적인 어떤 고민이긴 한데 실무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유념하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